안녕하십니까. 진보TV 양평입니다. 오늘도 저희 진보TV를 클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즘 제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가지고 선별해서 지급할 것인가, 전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점점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당신 생각은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일괄해서 지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왜 일괄해서 지급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5가지 정도로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생각과 어떤 점이 다르고 또 어떤 점이 같은지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일괄해서 지급해야 되는가? 첫 번째, 선별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면은 그 기준을 정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 기준을 소득 수준을 가지고 할 것인가, 재산 규모를 가지고 할 것인가, 또는 그 두 가지를 혼합해서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 이 이야기만 들어도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득 수준을 가지고 한다면은 어차피 이것은 건강보험공단에 있는 작년 12월 말 자료밖에 없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올해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재산 규모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부동산 여기 많은 분이 있습니다. 근데 소득 수준은 생각보다 얼마 안 돼요. 그럼 이런 분들에게 지급해야 되는가? 고민이 생기죠. 반대로 재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소득은 많아요. 그럼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기준 정하기가 벌써부터 머리가 아픕니다. 애매모호하죠. 그러면 이거 두 개를 혼합해서 해야 되는데, 소득 수준과 재산 규모, 그러면 이거 건강보험공단 자료와 국세청 자료를 합해서 기준을 정해야 되거든요. 이거 말만 들어도 벌써 날 셉니다. 굳이 이렇게 논란을 일으킬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설사 그 기준을 정했다 갑시다. 그 기준에 대해서 형평성, 공평성 논란이 있겠죠. 당연히 무엇이 그 기준이 맞니 그러니 하면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은 사람, 기분 나쁜 사람, 불쾌해진 사람 생긴단 말입니다. 국민을 이렇게 갈등으로 몰아갈 필요가 있느냐, 득보다 실이 많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긴급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라는 이 재난에 부딪히는 우리 국민들에게 그냥 한 30만 원 정도 수준의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지원금이지만은 사실은 경기 부양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차 재난지원금 그 효과로 검증했듯이 골목 상권, 동네 상권, 지역 상권이 한 2달은 활성화가 됩니다. 그 효과가 굉장히 크죠, 사실은. 예를 들어서 조선소 하나, 자동차 제조업체 하나 넘어지면은 그 지역 상권이 경제가 쑥대밭이 된다고 수조, 수십조씩 지금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그 효과가 그 지역에 국한되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혜택 받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돈을 쏟아부은다고 한다면은 가성비 갑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고 검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이것은 속보이는 말이기도 하는데 1차 지원금을 할 때는 21대 총선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지급했습니다. 그때도 논란 지긋지긋하게 했지만은 그냥 했습니다. 근데 이제 총선 끝나고 여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선별해서 지급하겠다고 하면은 국민의 여론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볼일 다 봤으니까 주머니 아끼겠다, 이렇게 인식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보수 언론은 얼마나 물어뜯기 좋은 먹잇감입니까? 묻고 뜯고 즐기고 하면서 계속 가지고 놀겠죠. 굳이 이런 구실, 보수 언론들에게 이런 구실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먹잇감을 던져줄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냥 쿨하게 주면 될 것을. 그리고 국고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은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경제 관료들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주머니의 돈만큼 국민들 누구나 다 정말 국고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경제 관료들, 그분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국민이 어떻습니까? IMF 사태 때 금모기를 한 운동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국민의 저력을 믿으셔야죠. 네 번째, 심리적으로 굉장히 이게 좀 질이 낮은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선별 지원을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국민 50% 선별 지원을 한다고 합시다. 그럼 국민 50%를 딱 반으로 잘라가지고 잘 사는 사람 50%, 못 사는 사람 50%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신청을 할 때, 동사무소 갈 때, 동네 주민자치센터 갈 때도 민망하지 않겠습니까? 창피하고 쪽팔리고. 그리고 그것을 카드라든가 상품권으로 받았다고 합시다. 식당이나 어디 가게 가서 쓸 때도 민망하거든요. 쪽팔린다 이겁니다. 쓰면서도 기분 나쁘고 불쾌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이런 정책 그냥 돈 안 받고
말 국민도 많습니다. 이걸 하다 보면은 자존심 상하죠. 이거 가지고 국민 자존심까지 이렇게 상하게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인데,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돈을 받아서 싫어할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굉장히 기분이 업된다는 것입니다. 1차 재난지원금 때 뭐 넉넉한 사람들은 그걸 일단 받지만은 안 쓰면은 다시 국가로 기부가 된다. 그래서 그 기부를 이렇게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막상 그 결과 뚜껑을 열어보니까 안 쓴 사람이 거의 없어. 다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거 써야 경제도 활성화된다고 그러니까 받아서 기분 좋고 써서 더 기분 좋았다. 그래서 내 돈까지 더 얹어가지고 더 많이 썼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삼조, 사조 됐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렇게 현명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선별 지원을 한다 그러니까 선별 지원과 관련된 아주 좀 불쾌한 댓글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자영업자 프리랜서들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해서 신청했는데 3달이 지난 지금까지 선별하느라 못 받고 있습니다. 선별 기준이 하도 복잡하고 개판이어서 정말 긴급히 받아야 할 분들이 오히려 화병 생길 판입니다. 선별의 의미는 국민 엿먹이자는 것입니까? 또 하나 댓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별 지급, 제가 유경험자입니다. 어린이 수당 소득 상위 10% 제외하고 줄 때 우리는 단지 월급 때문에 못 받았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집에 살고 돈도 많은 사람들은 다 받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기준이 적용되었는지 기분 불쾌하기가 아직도 짝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선별 기준을 한다면은 그 기준에 대해서 논란을 낳고 불씨가 생기는 겁니다. 그 불씨 굳이 만들 필요 없죠. 그래서 저 양평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지 않아도 될 논란을 왜 굳이 하려고 하는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쿨하게 전 국민에게 일괄 지급하고 다시 일치 단결해서 이 코로나 국난을 하루빨리 이겨내서 우리 모두 다 평화로운 일상으로 하루빨리 돌아가자 이겁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